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한나라의 장군 번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번쾌는 이제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의 그 고제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이제 세우죠. 중국을 통일하고 항우장사한테 이기고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가 건국이 될 때 유방의 부하였던 번쾌는 한나라 건국의 공신, 개국공신 서열 5위에 매겨지는 대장군이 되겠습니다. 유방이 이제 기원전 202년에 이제 한나라를 건국을 하고 7년이 지난 기원전 195년에 7년이 지난 후에 유방이 이제 죽죠. 유방이 죽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방이 이제 그 7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전국에서 각지에서 반란이 이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번쾌가 이때 이제 그 번쾌가 주발과 함께 주발도 이제 대장군이죠. 두 명의 대장군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중국의 북쪽에 있는 조나라하고 이제 같이 있는 대나라 이쪽을 이제 그 반란군을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189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방이 죽은 게 기원전 195년이죠. 그 유방이 죽은 후에 또 한 6년, 7년이 지난 후에 번쾌도 죽게 되겠습니다. 이 번쾌는 이 한나라 때 장군으로서 고조의 장인, 그러니까 유방의 장인, 유방의 처가 여씨죠. 그래서 유방의 처가 이름이 이제 여치죠. 여치가 되고 이제 이 유방의 처인 그 여태우, 그러니까 고황우가 그 당시에 이제 유방이 죽고 난 다음에 한 15년 동안 이제 그 한나라의 정권을 잡죠. 실권을 잡죠.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됐지만은 아들이 이제 그 한나라의 2대 황제인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제가 즉위를 할 때 17살이었기 때문에 이 여치가 그 권력을 잡고 15년 동안 권력을 이제 누리죠. 그러면 여시천하가 되죠. 이 여치의 그 여동생이 여수입니다. 둘 다 이제 여자들인데, 그 아버지는 이제 여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여문의 큰 딸인 여치가, 한나라의 왕인 유방한테 이제 시집을 가고, 그 동생인 둘째 딸인 여수가 이제 이 번쾌 장군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조정에 여씨 가문의 여자 둘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쾌는 이제 유방 한나라 고조하고는 이제 동서지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번쾌는 이제 역발산 기계세의 괴력의 소유자가 되는 힘이 아주 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군으로서 맨 전투마다 이제 선봉에 서서 적군을 격파를 하는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각종 전투에서 매번 선봉에 서서 큰 공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유방이 기원전 202년에 황제로 즉위를 한 다음에는 좌승상, 그다음에 상국 이런 고위층 벼슬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반란도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나라 공신 서열 5위이면서 무영 후에 임명이 되고 시급 5천호를 하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 번쾌는 원래 개 도축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이제 죽여서 이제 개고기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천민 뭐 이게 아주 하류축이죠. 그렇지만 이제 유방한테 그 특채가 되어서 큰 공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고조가 처음에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이 지난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죽죠. 진시황이 죽으면서 진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기원전 209년에 이제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면서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고 전국의 그 군웅들이 서로 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09년에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면서 진나라 정부의 이제 여러 그 군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그 초나라 출신인 이제 항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조카인 이제 항우가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방 그 고조에도 이제 그때 이제 딴 쪽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유방이 이제 그 처음에 패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같이 초기에 창원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라는 곳을 점령을 하죠. 처음에 이제 세력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조가 패공이 되자 이제 그 밑에 벼슬인 사인이라는 벼슬을 맡아서 사수 전투, 패 전투 이런 데서 큰 공을 세우고 승진을 거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부가 되죠. 그래서 패공이 진나라에 이제 또 장군 중에 또 잘 싸우는 장군이 있었죠. 장안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진나라 장안의 군대를 이제 그 유방이 복양에서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성에 올라가서 선봉에 서서 큰 공을 세우고 또 승진을 해서 이제 중대부에서 열대부로 또 승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209년에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우 장사가 가장 강력한 세력을 펼치면서 이 초나라 군대가 함양, 함곡관을 넘어서 함양을 정벌을 하면서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기원전 20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06년에 항우 장사가 전국을 통일을 하고 18 제후국을 임명을 하죠. 그래서 18 제후국을 임명을 하니까 그 전국에 있는 군웅들한테 이제 제후국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항우가 최고 위치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유방은 이제 그 이제 한나라 한 왕으로 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변방적이죠. 중국에서도 약간 변방적. 지금의 이제 그 수찬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변방적 남서부가 되겠습니다. 중국 전체의 남서부 쪽에 있는 촉지역, 그다음에 파지역, 이런 지역, 지금의 수찬성 지역, 이쪽에 있는 한왕에 임명이 되면서 약간 변방에 임명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항우 장사는 그 이제 함양이라든가 이제 함양이 이제 그때 이제 관중 쪽이 있는데 그 이제 중심 쪽이죠. 그러니까 장안 그다음에 이제 낙양 요쪽이 이제 대대로 이제 중국의 중심지였는데 이쪽 땅에서 항우가 거점을 정하고 거기서 하지를 않고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 장안 바로 옆이죠.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을 버리고 자기의 고향인 초나라의 그 중심지인 그 팽성으로 돌아가죠. 금이 환양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 팽성이 또 어디냐면은 그 중국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동쪽,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관중 지역이 아니고 동쪽에 있는 산동반도 가까운데 이쪽에 있는 저기 팽성으로 이제 초나라의 수도였던 그쪽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분할이 되고 유방하고 관중은 유방이 있던 그 파촉 땅 스촨성 이쪽하고 이제 산동성하고 되게 멀어지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기원전 206년에 항우가 중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 패공 유방이 이제 관중 쪽에 들어가서 항우가 그 팽성으로 가니까 이제 유방이 이제 한왕으로 있다가 그 관중에 함양 진나라 수도 여기를 정벌을 하면서 그 유방의 그 책사, 브레인, 기획실, 장량이 장자방이죠. 장자방과 함께 이 자기네 군대들이 그 함양 성내의 백성들을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데도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번쾌가 싸움만 잘하는 대장군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백성들을 살필 수도 있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좀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양에 이제 그 유방이 먼저 들어가 있을 때 나중에 이제 항우가 와서 항우한테 이제 함양을 인계를 해주죠. 항우한테 인계를 해줄 때 이제 항우의 책사인 범증이 이제 유방이 이제 위험한 인물이다. 미리 제거를 하자. 유방을 죽이자. 암살하자. 해서 이제 홍문회회로 초대를 했을 때 여기에 잘 대응을 해서 패공인 유방을 무사히 보호시키고 이 홍문회에 연해서 그 항우의 암살 계획을 피해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번쾌가 들어가서 칼춤도 추고 이러면서 유방을 구해냅니다. 기원전 206년에 항우가 드디어 진나라를 멸하고 패공 유방을 한왕에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인해서 번쾌는 이제 열후가 되고 낭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206년에 이제 그 항우가 고향인 그 팽성으로 돌아가자
유방이 이제 변방 지역인 한왕 파쪽당에 있다가 세력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그 서쪽에 동쪽에 동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죠. 동쪽에 그때 있던 나라들이 이제 그 삼진이라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삼진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웅나라 여기는 이제 장안이 이제 그 왕으로 임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새나라 여기는 이제 뭐 사마흔이 왕으로 임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나라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삼진이 이제 책나라가 있네요. 책나라. 책나라는 동해가 이제 왕으로 임명이 돼 있죠. 그 18제후왕 중에 이제 그 3명이 이제 이쪽 삼진 땅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 동쪽에 있는 이 삼진을 유방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령을 하죠. 승리를 하죠. 유방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당시 이제 이 북쪽, 약간 중국 북쪽에는 조나라가 있었고 이 산동반도 쪽에는 이제 제나라가 있었고 여기 이제 서초, 여기 초나라, 이제 항우가 이제 그 초의 왕이, 초군을 이끌었죠. 그래서 이제 팽성, 여기 산동반도가 있고 팽성이 한 요 정도 있습니다. 초나라, 초나라의 이제 그 수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초나라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나라가 이제 그 유방이 이제 임명된 나라인데, 원래는 이 촉당, 파쪽 땅에 이제 변방 지역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장안이라든가 뭐 요거는 이제 다 이쪽에 있는 거죠. 장안이라든가 낙양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방이 이쪽에 촉당에 있다가 이쪽으로 동쪽으로 공격을 했다 이거죠. 기원전 206년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옹땅은 이제 진나라의 장군이었던 장안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고 제후 왕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옹땅, 그다음에 이제 새나라, 여기 새나라는 이제 사마흔이 이제 제후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책나라는 이제 동해가 제후왕이었는데 유방이 이쪽을 공격을 했고, 이때 공격을 할 때 번케가 앞장을 서서 이 세 나라를 여기 새나라가 여기 있네요. 새나라 있고, 한중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촉파에서 시작을 한 유방의 군대가 이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공격을 해서 요 새나라, 옥나라, 책나라, 그다음에 한중 땅 이거를 이제 유방이 이제 점령을 했다 이거죠. 유방 세력이 기원전 206년에 이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때 번케가 선봉을 쓰면서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케는 이제 서현승을 이제 공격을 하죠. 또 여기서 이제 장안의 경기병, 장안이 이제 여기 옹땅이었는데 이 경기병을 격파를 하고 경전차를 격파를 하고 그다음에 웅땅, 그다음에 이제 새땅, 웅땅을 그다음에 새땅, 그다음에 이제 책땅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평에 있는 호차도 격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케는 사방에서 선봉에 서고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팽성이 이제 팽성 전투에서는 여기는 이제 기원전 이제 바로 다음 해 기원전 205년에 유방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공격을 해서 여기 점령을 하고 여기 서초의 수도인 팽성까지도 치들어가서 기원전 205년에는 유방이 각국의 이제 제후 연합군들을 모아서 이쪽을 공격을 해서 팽성을 점령을 합니다. 유방이 팽성 205년에 기원전 205년에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할 때 유방이 이끌고 갔던 전체 제후국 연합군의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겠습니다. 당시 항우는 어디가 있었냐? 항우는 이제 제나라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죠. 항우에 대해서. 그래서 제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제나라의 왕인 전영인데 이 전영이 이제 자기 앞에 제후왕, 그러니까 항우가 임명한 제후왕을 몰아내고 지가 이제 왕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항우가 괘씸하다 싶어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격을 막 하고 여기 싸우고 있을 때 유방이 이제 팽성을 여기서 와서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우는 이제 쪽다워가 나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이제 팽성으로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이때 이 팽성으로 달려온 항우의 군대가 3만 명. 여기는 유방의 이제 연합군은 50만 명. 붙었는데 결국에는 항우가 이기죠. 그러니까 3만 명이 이 50만 명 중에서 거의 한 30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우가 3만 명으로 30만 명을 이제 죽인 거죠. 50만 명 중에서. 그래서 항우가 얼마나 전투가 잘했는지 전쟁의 신인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기원전 205년 유방이 깨지죠. 이 깨졌을 때 이제 아무튼 유방의 이제 군사 중에는 이제 번케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유방이 이제 뒤로 밀려났죠. 팽성을 뺏기고 뒤로 물러날 때 광무라는 곳을 이제 번케가 지키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수비에 이제 전념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202년에 그러니까 팽성 전투가 기원전 205년.
로부터 불과 3년이 지난 후에 기원전 202년에 이제 항우가 대패를 하고 항우가 죽습니다. 항우가 이제 전사를 하고 자살을 하죠. 자살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유방이 중국을 통일을 하고 한 나라를 건국을 하면서 유방이 이제 왕으로 점령을 하는 거죠. 기원전 202년에 이제 드디어 그 항우가 이제 그 폐색이 짙어서 쫓겨날 때 밀려날 때 양가를 함락을 하고 그다음에 항우를 포위 격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릉을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산동반도죠. 산동반도인데 이제 이쪽 산동반도 이쪽에 팽성이 여기 있고 팽성 그 바로 가까운 데 이제 호릉이라는 곳이 있는데 번케가 이 호릉을 이제 또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우가 전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나라가 이제 이쪽 위쪽에 있는데 이쪽까지도 올라와서 연나라 왕인 장도의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항우는 이제 몰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방의 부하 중에서 대장군인 한신이 있었는데 이 한신이 이제 초나라 왕이었다가 처음에는 이제 제나라 왕으로 봉해졌다가 나중에 이제 유방이 이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초나라 왕으로 다시 봉해지죠. 그래서 한신이 초나라 왕이고 유방의 부하 집안은 상당히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방이 이제 좀 견제를 하죠. 좀 걱정을 하죠. 한신이. 그렇지만은 계책을 세워서 이 초나라 왕인 한신을 사로잡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한왕인 또 이제 제우주 왕 중에 하나인 한왕인 신의 반란을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번케가 이제 유방 밑에서 각종 반란을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신까지도 사로잡는데 공로를 세웠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장군인 주발과 함께 곽인에서 운중까지 넓은 지역을 다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이가 또 반란을 하죠. 조나라의 진이가 반란을 했을 때 이 조나라 진이와 망구신의 군대를 또 격파를 하고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하에서 상상까지 27개의 현을 함락을 하고 반란군들을 다 진압을 하는데 혁혁한 공과를 세운 것이 번케가 되겠습니다. 번케는 이제 최고 지도층인 상국이 되고 진이의 별장인 왕항과 반란군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왕 신의 반란군을 격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대나라의 장군인 조기를 살해를 하고 대나라의 승상인 풍량을 포로로 잡게 되겠습니다. 또한 연왕 노간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연나라의 승상인 절을 계남에서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연왕 노간의 반란을 진압을 하려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군대를 몰고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수도에서 지금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간을 모략하는 세력들이 노간이 아니고 이 번케 장군을 모략하는 세력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서 번케 장군이 상당히 위험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한참 하는 대장군인데 후방에 고향의 수도에서 이상한 소문이 난 게 뭐냐면은 번케가 이제 번케 아내가 이제 여수죠. 그래서 여씨. 그다음에 이제 언니가 이제 여치, 그러니까 여태우 황제인 고조의 마누라 이렇게 되는데. 이 번케가 자기의 마누라인 여씨의 처가 쪽과 결탁을 해서 유방의 이제 정부인이 이제 여태우지만은 유방이 또 아끼는 애첩이 있어요. 그럼 후궁이 많겠죠. 애첩 중에서 척부인이라고 있는데 이 척부인을 상당히 이제 유방이 이제 아끼는 애첩이죠. 근데 이 번케가 자기의 마누라의 언니인 여치 쪽하고 다들 결탁을 해서 이 척부인과 척부인의 아들인 유여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방이 들으니까 이놈들이 괘씸하게 내가 아끼는 애첩을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번케 그놈의 자식이 그따구 수작을 부리고 있으니 번케 가서 죽여라 하고 다른 장군인 주발과 그다음에 이제 참모 고위층 재상 진평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저기 연나라 쪽에 가서 내가 써줄 테니까 내 명령서대로 해서 번케 그놈 죽이고 와라.
딱 써줍니다. 황제가 명하면 뭐 가서 죽여야죠. 어떡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연나라로 이제 가죠. 황제의 명을 받고 가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되다가 큰일 나겠다. 번케를 죽이면은 번케의 아내인 그 여수도 뭐 같이 죽는 거고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유방의 마누라인 여치가 분노해서 자기들한테 못된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이거 그리고 본캐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죽이지 말고 황제가 명령을 했으니까 일단은 뭐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압송하자.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수도인 장안으로 데리고 오자. 그러면은 이제 뭐 또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고 누명이 벗겨질지도 모르니까 죽이지는 말고 그냥 살려서 포로로 갖고 오자 해서 이제 그 달구지에 태워가지고 이제 포로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장안으로 오는 도중에 기원전 195년이죠. 이때 이제 고조 유방이 전쟁에서 입은 상처가 덧나서 병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케를 끌고 장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미 유방이 죽은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번케의 죄는 사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태우가 이제 실권을 잡게 되니까 번케 풀어줘라. 그래서 무사히 석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케는 이제 계속 이제 고위직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번케의 얘기였습니다.